523번. 두 평면씩 서로 만나는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 만난다고 하니까 평행하진 않다. 그치? 평행하지 않은 모든 평면들은 무조건 뭐 만나는 거고, 만나는 것은 뭐가 돼? 점이 아니라 무조건 교선. 그죠? 네. 자, 그때 523번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만나도록 교선을 만들도록 하고는 있는데 알파, 베타의 교선을 L이라고 하고 베타, 감마의 교선을 M이라고 하고 감마, 알파의 교선을 N이라고 했을 때 L과 M도 평행, M과 N도 평행, N과 L도 평행, 다 평행하다는 얘기다. 그치? 다 평행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알파라는 평면을 무슨 소리가 나냐? 알파라는 평면을 어떻게 그려보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자. 그때 베타라는 평면은 어떻게 그려보자?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렸다라고 치자. 교선 뭐가 등장했습니다? L 등장했습니다. 맞죠? 자, 교선은 색깔 좀 다르게 가볼까? 얘가 L이에요. 근데 베타와 감마가 교선으로 등장하도록 만들 건데 L과 뭐 하도록? 평행하도록. 그럼 지난번에 내가 수업 중에 그렸던 그 녀석 나온다. 그치? 뭐 아무튼 요렇게 베타가 놓인다라고 해보자. 그래서 요 빨간색이 뭐가 된 거예요? M. 둘이 뭐 합니다? 평행합니다. 됐죠? 그때 이번에는 누구랑? M과 N도 평행하도록 가는 거야. 그러면 이 평면을 쭉 연장을 시켰을 때 이 녀석과 또 만나게 될 거고 그때 만나는 교선을 뭐라고 불러보자? N이라고 불러봤어. 됐죠? 그러면 요 감마라는 평면은 여기까지 쭉 뻗어 나갔어요. 좀 더 확장해서 그려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셋 다 뭐 하게 됐어? 평행하게 됐어. 그러면 뭐야? 어떻게 놓여 있다는 얘기야? 앞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평면들이 이렇게 놓인다는 얘기 아니니? 몇 개로 쪼개지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로 쪼개지겠네? 끝! 답은 7개. 준희 씨 알겠죠? 다 부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니? 예. 다음 장. 몇 번? 566번? 아, 너무 쭉 넘어가는데 불안하게. 이것들이 그래요. 555번은 하긴 내가 설명했었고 566번은 뭐니? 아니 이건 또 왜 질문이야 근데. 자 566 갑니다.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6, 높이가 12짜리 원기둥에 대하여 높이가 8만큼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원기둥에 높이 얼마만큼? 8만큼 물이 채워져 있었어요. 맞죠? 전체 높이 얼마? 12. 밑면의 지름이네. 밑면의 지름 얼마? 6. 됐죠? 그때 높이 얼마만큼? 8만큼 채워져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여기 얼마? 8. 에이씨. 됐죠? 예. 그 상황에 대하여 이 컵이 물이 쏟아지기 직전까지 기울였대. 또는 이런 문제들도 있지. 보통 가득 채워놓고 확 기울여서 이제 이만큼 기울였다. 뭐 그때 뭐 하자? 여기 높이를 찾아봐. 뭐 이렇게 뭐 찾는 문제들도 있고. 아무튼 기울였대. 물 안 쏟아졌다. 그치? 그러면 현재 물 담겨있는 부피는 뭐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 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좀 기울였어요. 그때 뭘 구해주세요? 수면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이 부분에 뭐? 면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자, 어떻게 됩니다? 요 둘이 부피가 일정하대.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중심에서 어떻게 해주면? 이렇게 그어주면 요 길이 얼마게? 그렇지. 뭐야? 요거다. 그치? 됐죠? 네,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알았음? 예. 이 길이 얼마예요? 이 길이 얼마예요? 그러면 요거 넓이 얼마예요? 넓이가 아니라 요거 요 길이 얼마예요? 8. 됐지?
그리고 나서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그림이 많이? 왜 콧방에 껴넣어?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하긴 한데 이게 뭐야? 이게 4야? 네. 이야, 기본이 너무 크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주면 되겠어? 너희들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찾아서 세타를 찾아주고, 맞죠? 예.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되겠네?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정사의 넓이를 이용해서 노란 색깔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길이로 먼저 코사인 세타를 찾은 다음 우리가 찾고 싶은 노란색 넓이에다가 그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뭐가 되도록? 파란색의 넓이가 되도록. 근데 파란색 넓이 얼마야? 얘가 3이니까 9파이가 되겠네. 그렇게 S를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뭐 하자? 코사인 세타를 찾으러 가자. 이 길이 얼마예요? 6이에요. 이 길이 얼마예요? 3대 4대 5. 10이다, 그쵸? 네. 그럼 코사인 세타 얼마예요? 그렇지. 끝났죠? S는 뭐예요? 9파이에다가 곱하기 얼마? 3분의 5. 얼마예요? 15파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그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와, 문제 되게 풀고 싶게 생긴 거 많다, 그치? 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575번이요. 578번이요. 두 개 일단 풀어볼까? 아, 이거 재밌겠다. 581번이요. 세 개 풀어보세요. 575. 너희들 적성검사 해봤냐? MBTI 말고. MBTI 적성검사 말고. 같은데요? 결과가 6개 육각형의 크기로 나오는 거 이런 거 막 해본 적 있어? 네. 그때 공간지각 능력 하나 나오지 않아? 그거 좀 점수 잘 나온 사람이 있어? 기억이 안 나요. 손 든 거야? 나는 있잖아. 언어, 어휘력 이런 건 점수가 많이, 뭐 점수는 기억 안 나는데 뭐 몇 점 만점인지 기억 안 나고, 만약에 100점 만점이었다 치면 뭐 한 3, 40, 50, 60 뭐 그쪽으로 아무튼 낮게 나왔었는데, 나는 보통 계산력, 응용력, 공간지각력이 100점 만점이었다면 거의 90점 이상 되게 높게 나왔었어. 그래서 나는 사실 좀 기하를 편하게 공부하긴 했었어. 요거 공간도요. 근데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기하를 잘한다는 아니야. 처음에는 잘 볼 수 있어. 근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볼 수 있게 만든 게 고등수학에서의 기하예요. 너희들이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꾸 3D로만 쳐다보고 있는 게 문제야. 뭐로 너희들이 갈 줄 알아야 되냐면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왼쪽에서, 앞에서 등등등 뜯어서 볼 수 있어야 돼. 75번부터 가보면 어디서 바라봐야 돼? 위에서 바라봐야 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저 교선이 어떻게 나오겠니? 요렇게 나오겠지. 원보다는 좀 작게 나오겠지. 아니, 원이 아니라 요 9 이거보다는 작게 나오겠지. 근데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L은 붙어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원에서 접선이 나오면 뭐 해야 돼? 수직인 반지름을 그어봐야지. 그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3이에요. 그림이 너무 작은데 보이냐? 볼 수 있겠냐?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3이야. 됐지? 두 번째. 그러면 Q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있고, P가 어디 있어? 요 있네. C가 어디 있어? 요 있네.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90도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어디가 90도야? 저기가 90도야. 여기가 90도야. 근데 이 삼각형 QPC가 어떤 삼각형과 넓이가 똑같다 그러니 OPC랑 똑같다라고 했거든. OPC 뭐예요? 요거. 얘는 친절하네. 왜? 90도를 알려줬거든. 빗변 5, 짧은 변 3. 얘 길이 얼마야?
그러면 넓이 구할 때는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겠네. 근데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에요. 3 곱하기 얼마 곱하기 4 곱하기. 되었니? 얘가 4가 될 거고 얘가 5가 될 거야. 맞나요? 야,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지금? Q, P, R, O까지. O는 어딨냐? 얘들아, 지금 Q는 여기 있어. P는 여기 있어. 위에서 바라봤어. R 어디 있어? P랑 겹쳐 있지 않겠니? 여기서 베타를 향해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대. 90도 아니냐? 맞아요? 요거 높이 4야. 요거 높이 얼마겠어? 4겠네. 맞아요? 그럼 요거 길이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됐어요? QP, PQ의 길이 얼마야? 4. 그러면 밑면의 넓이 구해뒀습니다. 맞나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 자, 그럼 높이는 어디 있니? 이 면, 요 면과 어디까지? O까지의 거리인데 O 어디 있어? C. 그러면은 이쪽 삼각형과 높이는 요거 뭐? 3이 되겠네. 맞니? 그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높이 3, 뿌리니까 3분의 1. 답은 16이에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살짝 이렇게 내려서 볼게. 그러면 여기가 Q고 여기가 P고 여기가 이렇게 90도로 이쪽에 R이 놓여 있고 O만 혼자 살짝 튀어 올라와 있는 이런 도형인 거야 지금. OC랜다. 요 면에서 O까지의 이 높이를 어떻게 찾은 거야? 요 높이를 이걸로 찾은 거야. PC랑 똑같은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니? 준이 됐니? 자, 갑시다. 어디로 갑시다? 578번이야. 그러면 578번도 역시 마찬가지. 어디서 바라봐야 돼, 너네는? 위에서 바라봐야지. 똑똑하구만. 왜요? 접했잖아. 접한 쪽의 그림을 잘 봐야지. 맞니? 맞니? 예. 근데 아까 어휘력이 내가 낮다고 했을 때 끄덕끄덕한 새끼는 누구지? 유민이었나? 그래. 그래서 내가 지난주 수업이 되게 어버버버 하긴 했지, 그치? 얘들아, 9가 9랑 접하든 9가 원 기둥과 접하든 어찌됐건 원과 원이 접하면 원 모양과 원 모양이 접하면 뭘 봐야 돼?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봐야 돼. 맞죠? 이 길이 얼마예요? 2 아니야? 여기 길이 얼마예요? 그쵸? Q 어디 있어? Q. O에서 접점까지. 근데 이거 지금 알파에다가 기둥이랑 공이랑 둘 다 냅둔 거잖아. 그러면 접하는 면이 이렇게 일직선이 돼 있겠다, 그치? 그거 어디까지 가? 여기까지 가. 여기에 뭐가 놓여 있어? 위에서 바라보면 Q가 놓여 있는 거잖아. 맞죠? R은 어딨냐? 그렇지. R은 이쪽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본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삼각형이 어떻게 돼 보여? 요런 식으로 되어 보이겠다, 그치? 맞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뭘 구하는 거야? OR의 제곱. 그러면 지금 위에서 바라보면 OR이 이렇게 생기긴 하지만 실제로는 비스듬하게 생겼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R에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있잖아. 자, 봐봐. PQ를 지나는 바닥면과 평행한 면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봐. 그럼 R에서 뭐 할게요?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어디까지? 그 파란 색깔 면까지만 내려봐. 얘를 우리가 R'이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R'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뭐가 나와?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왜? R'은 높이에 평행한 거고 높이에 평행한 거는 바닥면과 평행한 면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수직으로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직각삼각형 찾았네. 그럼 너희들은 이 그림에서 뭘 찾아와야 돼? OR'의 길이를 찾아오고 높이는 얼마예요? 4예요. 빗변의 길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OR'의 길이를 뭐 해봐? 찾아와봐. 어떻게 하시면 되는데? 아직 내가 안 쓴 거 뭐 있어? 그렇지. 누구? QR'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2라고 주어졌단 말이야. 그거 아직 안 썼잖아. 맞죠? 걔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 볼래? 방법은 두 가지야. 수원을 살려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쓸어 가는 방법도 있어. 여기 몇 도거든. 얘가 2니까 정삼각형 나오거든. 맞죠? 맞아요? 여기가 60도란 걸 살려서 얘를 구하러 가도 상관없고, 만약에 수원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럼 뭐 하면 돼? 어찌됐건 정삼각형은 써야지. 어떻게 쓰면 돼? 자르면 되지. 이렇게. 얘 길이 얼마예요? 4. 얘 길이 얼마예요? 그렇지.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루트 3이다, 맞니? 그러면 요거 길이 구할 수 있겠네. 얼마야? 16 더하기 3이니까 루트 19. 그러면 다시 요 길이 얼마? 루트 19. 19 더하기 16. 35. 루트 35. 근데 문제는 5r의 제곱이니까 35가 답입니다. 알았나요? 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죠? 끝. 됐지? 581번은 차라리 훨씬 쉬워. 어디서 바라봐? 역시 위에서 바라봐. 알았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일단 S1, S2, S3가 어떻게 돼 있대? 원기둥의 옆면들과 세 개의 원들이 다 뭐 하도록? 접하도록 놓여 있다라고 한다, 그치? 대충 뭐 이렇게 그려보자. 자, 얘가 뭐 S1, S2, S3예요. 중심들을 뭐 해야지? 당연히 연결시켜야지. 이 구들은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얼마짜리? 2짜리 뭐가 만들어졌네? 정삼각형이 만들어졌네. 자, T1, T2, T3의 중심들은 어디에 놓여 있을까? 역삼각형 모양으로 똑같은 합동인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려지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야? S1, S2, T3의 뭐가? 중심이 연결된 삼각형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놈이 바닥면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그럼 이 녀석들의 정사형을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야? 얘네겠지. 맞아요? 저 넓이는 정삼각형일 거 아니야. 왜? 구들이 전부 다 접했다고 했거든. 중심과 중심 연결한 거 반지름의 합, 중심과 중심 연결한 거 반지름의 합, 중심과 중심 연결한 거 반지름의 합. 넓이 얼마예요? 루트 3이겠다, 그치? 뭐야?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 루트 3이다, 맞죠? 거기다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뭐가 나옵니다? 얘가 나옵니다 하면 끝나잖아. 근데 이 녀석의 넓이는 뭔데요? 정육각형의 도형에서의 요거 길이래. 넓이 구하는 거거든. 맞니? 노란 색깔 한 변의 길이 또는 빨간 색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2요. 그리고 요거 2다, 그치? 요거 하나 길이 얼마? 1. 됐지? 요거 몇 도야? 상식이잖아. 몇 도? 30도.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2 이용해주면 요거 하나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 요거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 그러면 이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얼마네요? 됐죠? 자, 뭘 곱해주시면 됩니다. 3분의 1이다, 그치? 그게 바로 뭐예요? 끝. 됐니?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어때요? 쉽나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쫄지 마세요, 이 자식들아.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 여기 있나? 없네. 나중에 이런 문제도 있어. 야, 이게 사이즈가 똑같은 구가 붙으면 차라리 바닥면과 평행한 접점들이 그려지기라도 하지. 뭐 평면이나 뭐 원기둥 안에 뭐가 붙어 있냐면 작은 원, 작은 구, 더 큰 구, 더 큰 구가 접한다. 중심들의 연결한 뭐 이런 것들도 나와. 그런 것들도 막 나와요. 바닥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근데 생각보다 안 어려워. 너네 해보면. 알았죠? 그때는 뭐 해주면 돼? 이거를 수평하게 딱 바라본 그 그림을 그려봐. 그럼 뭐가 그려져? 사다리꼴 그려지잖아.
요 길이는 뭔데? 반지름 반지름의 합. 이건 뭔데? 작은 반지름. 이건 뭔데? 큰 반지름. 그럼 이거 길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거 세 개 다 찾아주면 바닥면에 그려지는 뭐가 그려지겠어? 정사형 만들어지겠네. 정사형 넓이 구할 수 있고 이거 넓이 구할 수 있고 물론 수원이 필요할 거다 그때는.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개 넓이 구해서 세타, 코사인 세타 이용하면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잘라서 그림 볼 줄 알아야 된다. 공간 도형을 잘하려면 그게 돼야 돼.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냥 원래 뭐 좀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건 있을지 몰라도. 알았죠? 그래서 공간 지각 능력 탓하지 말고 열심히 너희들이 어떻게 쪼갤까 입체도형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말고. 알았니? 네, 그런 식으로 가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어디로 넘어가 보자? 공간 좌표로 넘어가 볼까? 자, 공간 좌표까지 넘어갔을 때 구에 대한 얘기, 원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면 훨씬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알았죠? 지금은 그냥 공간 도형만 했지만 그게 공간 좌표와 섞이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문제들도 가끔이지만 나와요. 알았죠? 일단은 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오늘 후딱 공간 도형 끝내놓고 거기까지 범위 나가는 학생들은 거기까지 시험 대비하도록 하고 아닐 것 같은 학생들은 뭐 시험 범위에 맞춰서 다음 주부터는 역시 우리 기하반도 확정반처럼 뭐 합니다?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알았죠? 자, 아무튼 계속 가보자. 공간 좌표로 넘어갈 거야. 근데 공간 좌표에서 새로운 공식이 많이 등장하니? 아니요. 그럼 언제 배웠던 공식들이 등장하니? 수학상에서 뭐 할 때 배웠던 거? 도형의 방정식의 평면 좌표. 거기서 나왔던 공식들이 그냥 거의 그대로 등장합니다. 단 누구 하나 추가될 뿐이에요. Z좌표 하나만 추가될 뿐이에요.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의 평면 좌표 제일 처음 나왔던 공식이 뭐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맞죠? 자, 갑니다. 흰색으로는 계속 수학 3 거 써줄게. 알았니? 예.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찾아가 보자. A란 점이 있어요. x1, y1. B란 점이 있어요. x2, y2. 선분 AB의 길이는 뭐가 됩니다? 루트 x1-x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1-y2의 전체 제곱에 루트 씌운 거 맞나요? 자, 그러면 공간 좌표상으로 기하로 넘어와 보자. A라는 점이나 B라는 점은 뭐가 됩니다? Z좌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맞나요? 맞죠? 자, 그 상태에서 공식 한번 써보자. 선분 AB의 길이는 뭐가 됩니다? x1-x2의 제곱 y1-y2의 제곱. 아이고 팔아 z1-z2의 제곱. 맞나요? 마치 뭐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공식이다. 맞죠? 예, 그거를 실제로 이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하러 갑니다. 수학상에서 평면 좌표 공식 두 번째 거 뭐 배웠게?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 배우러 갑니다. 맞나요? 중점, 뭐 무게중심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뭐야? 내분점 공식이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으로 주어졌을 때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로 주어졌을 때 선분 AB를 내분합니다. 선분 AB를 외분합니다. 공식들 쫙 나왔다, 그치? 맞죠?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랑 Q라는 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배웠었을 거야. 이거는 너무 길어져서 그냥 안 쓸게.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넘어갑니다? 공간상으로 넘어가 봅시다. A라는 점의 좌표 x1, y1, z1까지 추가됩니다. 맞죠? B라는 점의 좌표는 밑에 없어? 아, 밑에 없네. B라는 점의 좌표 뭐예요? x2, y2, z2.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P라고 불러보고 외분하는 같은 비율로 외분하는 점을 뭐라 불러보고? Q라고 불러보고 각각의 공식 찾으러 가보자. 자, X좌표, Y좌표, Z좌표 역시 3개가 있을 겁니다. X좌표 구할 때 두 B를 뭐 해주세요? 내분 더 해주세요.
분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두 비를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곱하는 순서 어떻게 됩니다? 끝점, 시작점. 뭐 여기에 있는 점들의 이름을 내가 뭐라 불렀지?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불렀었을 거야. 왜 굳이 이렇게까지 부르냐면 내분은 괜찮은데 외분을 너희들이 그림으로 표현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 그때 이거 시작점, 끝점 안 해놓으면 너희들 개판 납니다. 이렇게 해줘도 개판이 나요. 오늘 1학년들 수학상 설명하다가 거의 뭐 완전 얼굴이 물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난리 났었는데 그게 내가 화내듯이 한 게 아니라 애가 자꾸 틀려가지고 그냥 혈압이 올라서. 돈이었어요? 아니 1학년들이라니까? 뭐지? 자, 아무튼 계속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곱하는 순서는 무슨 순서로? 끝점, 시작점입니다. 알았죠? 그럼 끝점의 X좌표, 끝점의 Y좌표. 뭔 소리야? 끝점의 X좌표, 시작점의 X좌표. 그 순서로 X2, X1. 근데 너희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작업. 선생님들 중에 그런 쌤들이 있어. M 더하기 N분의 뭐야? MX2 더하기 NX1. 자, 다시 한번 외워봐. 따라봐. 뭐라고?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자, 한 번 더. M 더하기 N분의. 이거는 사실 이거는 공식을 외우자가 아니지. X1, X2가 바뀌는 순간. X1, X2가 아니라 수로 나오는 순간. 그거 못 쓰는 공식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B 이거 뭐 크로스로 곱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점의 좌표가 나란히 친절하게 놓여 있을 때에 대한 얘기고 위에는 A 밑에는 B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귀찮아지거든. 또 점의 좌표 또 써서 막 크로스로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끝점 시작점 순서로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럼 Y좌표는 뭐 해주면 돼? 두 B를 더해주세요. 분자도 뭐예요? 두 B를 더해주세요. 무슨 순서로?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해주면 됩니다. 졸라게 쉽잖아. 두 B를 뭐 하세요? 더하세요. 두 B를 뭐 하세요? 더하세요. 곱한 순서 끝점, 시작점 구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뭐 한다 그랬어? 그리는 게 내분은 괜찮은데 외분이 필요하다 그랬지. 일단 그거 그림은 좀 이따 그리도록 하고 좌표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B를 뭐 하세요? 똑똑하구만. 분자도 두 B를 뭐 하세요? 똑똑하구만.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한씩 곱하는데 무슨 순서? 끝점, 시작점 똑똑하구만. 누가 가르쳤냐? 자, 가자. 이거 뭐예요? 두 B를 빼세요. 분자도 두 B를 빼세요. 곱하기 곱하기 무슨 순서? 끝점, 시작점. 맞죠? Z좌표도 친절하게 써줄게. n-n분의 두 B를 뭐 하세요? 빼주세요. n-n. 하나씩 하나씩 곱할 거야. 곱한 순서는 끝점, 시작점. 자, 왜 시작점, 끝점 이라고 계속 부르게 되냐면 아니 내분은 잘 그려. 너희들이 얘들아 A와 B가 있어. 3대2로 내분하는 점 어디야? 말 그대로 3대2로 내분하는 안에서 분할하는 점 쿵 찍을 수 있잖아. 잘 하거든. 근데 너희들이 뭐 외분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 뭐 해주세요? 연장선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도록 P라는 점이나 Q라는 점,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경유 거쳤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뭐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P라는 점, Q라는 점을 들렀다가 B로 끝나라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 근데 그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M 대 N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외분합니다. 몇 대 몇? 3대 2.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길이는 3대 2. 갔다 오면 되잖아. 그 점이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도록 하라는 이름으로 계속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내분도 마찬가지. 몇 대 몇? 3대 2 이렇게 찍고 가면 된다고. 알았죠? 알았죠? 예. 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가 더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그 위에 뭐 있어 얘들아? 그 위에 제일 처음에 공간좌표, 좌표 공간좌표에 대한 얘기는 딱히 설명할 게 없고 Z좌표 하나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축을 그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도록 하자? 얘가 무슨 축? 그렇지. 얘는 무슨 축? 그렇지. 얘는 무슨 축? 그렇지. 그렇게 해서 좌표가 이제 3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쿵 찍혀 있는 걸 어떻게 하자? 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하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맞죠? X좌표, Y좌표, Z좌표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간상에 놓여있는 점의 좌표를 다 표현이 가능하고 공간상에 놓여있는 도형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있어 없어? 있긴 하나? 직선은 있나? 평면의 방정식은 사라졌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지? 공간도형 없나? 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또 헷갈리냐? 9는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없네? 에휴 너무 쉽다. 어떻게 정의해요? 뭘? 직선의 방정식.
이상한 아이가 지금 또 이상한 걸 물었습니다. 자, 나중에 너 혼자 따로 하지, 알았지? 벡터가 필요합니다. 평면 벡터에서 나오는 직선 방정식이랑 똑같아. Z좌표 하나 추가되는 것 뿐이야. 방향 벡터에 X 성분분의 X-A, Y 성분분의 기억이 안 나서. Y-B, Z 성분분의 Z-C. 학교에서한테 기억이 안 났어요. 뭐 아무튼 요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점들에 대한 얘기를 가야지. 그래서 원래라면은 수학상 평면 좌표 끝나고 나면 직방 근데 우리 안 할 거야. 패스. 그 다음에 뭐 있어? 원방. 원은 구로 할 거니까 패스. 그럼 그 다음에 끝나고 뭐 있어? 도형의 이동. 거기서 뭐 나와요? 대칭이동, 평이동 나온다, 그치? 대칭이동, 평이동인데 평이동은 사실 설명할 필요 있음, 없음? 없기는 하다, 그치? 대칭이동 위주로 설명을 합시다. 좌표 평면상에, 좌표 공간상에, 공간좌표 A, B, C라는 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하면 어떻게 됩니다? A 플러스 P.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하면 어떻게 됩니다? B 플러스 P. Z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합니다. 얘 뭐가 됩니다? C 플러스 P. 평이동 설명 안 한다. 대칭이동 시켜보도록 하자. 무슨 대칭? X축 대칭. 아니지. XY 평면 대칭. YZ 평면 대칭. ZX 평면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Z축 대칭. 근데 얘들아, 우리 수학상에서 대칭이동 하세요 라고 할 때 유민아, A, B라는 점이 있어. X축 대칭시키세요. 몇 콤마 몇? 근데 어떻게 외우고 있어? X축 대칭시키세요. Y의 부호를 바꾸세요. 반대되는 부호를 바꾸자라고 이미 알고 있다, 그치? 그러면 느낌상 준이야, XY 평면 대칭이면 누구 부호 바꾸면 되겠어? 리발. 반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치?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면 XY가 아니라 나머지 문자 누구? Z를 부호 바꿉니다. 이거잖아. 어떻게 그런 감을, 신기한 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그 축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 축들로 만든 평면을 우리는 XY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에서 여기에 뭐가 놓여있다? A, B, C가 놓여있어요. 그걸 XY축에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자 라고 하면 요만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어요를 나타내는 걔는 바뀌니 그대로니? 그대로잖아. 여기서도 똑같이 그대로 이동하게 됐을 겁니다. 알았죠? Y축의 방향으로도 어떻게 돼? 이만큼 이동했어요 라는 그 길이가 이만큼 이동했어요 라는 길이 변화 없다고. X좌표, Y좌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Z좌표는 어떻게 돼요? Z방향으로는 여기가 원점을 해서 위가 양수, 아래가 양수인데 길이가 어때? 똑같이 부호가 반대가 되어 있잖아. 맞죠? 됐죠? 그래서 XY 평면이면 누구의 부호 바꾼다? 준이야? 그렇지. 그럼 몇 콤마 몇이에요? 아니, X는 또 어디서 왔을까? A, 똑똑하구만. 자, 그럼 YZ 평면은 누구의 부호 바꾸기? X의 부호 바꾸기. 그죠? ZX 평면은 누구의 부호 바꾸기? Y의 부호 바꿔버리기. 똑똑하구만. 자, 그러면 한 번 더. 좀 뭐 종합이나 알지? 준이야, 너희 감을 한번 믿어보자. X축 대칭이면 누구 부호 바꾸면 돼? X축 대칭이요? 네. 깜짝이야. Y가 바뀌죠. P, 부, 그럼 불러봐. A, C. 리발. 아니, 반대되는 거 다 알아니까. X 말고 다. X 말고 다. X축 대치면 X 말고 다. XY 평면이면 XY 빼고 다. 알았니? 예. 반대가 뭔지 몰라? 여지팝. 알았어,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왜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보자. X축 어디 있어? 요거다, 그치? 네. 자, 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요만큼? 뭐? 아니요. 방금 숨 모셔서 죽을 뻔했어.
요만큼 나와 있는 어느 한 점을 뭐에 대하여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킬 때 요렇게 튀어나온다. 맞니? 자, 그러면 뭐야? 여기가 원점이라고 치면 얘도 쟤도 뭐는 똑같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만큼, 즉 원점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 튀어나온 만큼은 변화하지 않지만 y축 방향으로 뻗어나가 있는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겠네. y 부호 반대, z 부호 어떻게 되겠네? 반대가 되겠네. 됐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야? yb는 뭐야? yz의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맞나요? 그럼 y축 대칭면 누구 부호 바꿔주면 되겠어? x랑, 그렇지. z축 대칭면 누구? x랑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네. 됐죠? 그게 대칭이동입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예.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중중중중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해볼까?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바로 풀러 가볼까? 구방을 할까? 오늘 노밥 시간에 가십시다. 아, 그럴까? 알았어요. 잠깐 쉬었다가 하기 전에 그러면 구방을 끝내고 가자. 뭐 개념만 설명하고 끝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구의 방정식 자체가 있잖아. 근데 구의 방정식도 결국 원의 방정식의 확장 버전이야. 어떤 좌표만 하나 추가되시면 됩니다. 그렇지. Z축의 방향으로만 하나 추가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김새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알았죠? 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거기 96페이지 보면은 구의 방정식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자, 그 밑에 뭐 있어?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이거 어떻게 보면 2차 곡선 나오는 심석고 당신들은 2차 곡선과 구분을 해주면 좀 더 좋긴 하겠다, 그치? 2차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 포물선은 y와 x 둘 중에 하나는 2차고 다른 하나는 1차인 것. 맞아요? 그게 포물선이고, 타원은 x제곱의 계수와 y제곱의 계수가 부호가 똑같고 같은 거. 쌍곡선은 x제곱, 계수가 같으면은 뭐야? 원이 되는 거고, 그치? 물론 반지름 제곱 뭐 해야 되지만, 다시. 그러면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부호가 똑같기만 하면 되겠다, 그치? 값은 달라져도 돼. 그거에 의해서 단축이 바뀌겠지. 쌍곡선은요, x제곱과 y제곱이 둘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부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가 되면 무조건 쌍곡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됐죠? 그럼 얘는 x도 y도 전부 다 어떻게 돼? 앞에 계수가 1이거나 완전히 똑같거나 부호와 크기까지. 누구까지? z제곱까지. 뭐 그런 건 뭘 나타내게 됩니다? 9. 그러면 9니까 뭘 찾아야 돼? 당연히 원에서 뭐 찾았던 것처럼 중심과 반지름. 그치? 중심과 반지름 찾아서 그림 그리러 갔던 것처럼 9도 뭐 하면 되겠네? 중심과 반지름 찾아서 그림 그리러 가면 되는데 9야 9. 뭐 해야 돼? 조심해야겠다, 그치? 자, 그럼 9에서 설명할 게 더 이상 없나? 아니요, 있어요. 뭐? 9에 의하여 x축이 잘린 길이, y축에 잘린 길이, xy 평면에 잘린 넓이, 뭐 기타 등등등. 그 녀석은 좀 이따가 뒤에 유형 문제로 풀고 갈게요.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보면 보인다도 맞지만 그거는 공간지각 능력 뛰어난 애들, 그냥 그림으로 해결해버린 애들에 대한 얘기고, 그게 아니라면 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너희들 쉬는 시간에 그냥 마냥 카트라이더 하면서 노는 게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거? 다시 한번 뭐는 해보세요. 원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온갖 접선과 관련된 얘기들, 또는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은 한 번씩 생각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있다가 봅시다. 알았죠? 오케이, 수고 많았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러면 몇 번입니다? 622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주니아 622번. P라는 점의 좌표가 Z, 뭐? 2,-1,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ZX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대. 아까 일부러 내가 건너뛰었다 그랬지? 자, 한번 잘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 또는 손으로 그림을 그려봐. 어떤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ZX 평면으로 내려가면 어떤 좌표가 0이 되니? 다시 한번 해주세요. ZX 평면으로 내려가면 누가 0이 되니? 뭐야, 너가 준이야? 그래요? 넌 종학이야? 못 들었어.
싹 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2, 마이너스 1, 4라는 점이 있어. 얘를 뭐 해보자. ZX 평면 대칭이 아니라 ZX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당연히 뭐 하게 됩니다. Y좌표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알았죠? 아무런 점 하나를 예를 들어봐. 여기 XY 평면이 있어. 여기 붕 떠있는 어떤 점이 있었어. 수선의 발을 내렸대. 어떤 게 뭐가 0이 되니? Z좌표만 0이 되고 X는 그 위치 그대로 있잖아. 알았죠? 오케이? 수선의 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Z축 대칭은 누구누구 부호 바꾸면 돼? XY의 부호를 바꾸시면 됩니다. 맞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쭉 넘어갈 건데 이거 쉽냐 어렵냐? 겁나게 쉽다, 그치? 그래서 좌표 공간 사이 점의 좌표는 내가 일부러 설명 안 했고 얘가 언제 어떻게 쓰일까? 원, 구. 구에 대한 얘기는 입체 그림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필요로 하는 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공식 연습이라서 패스, 유형 2번으로 갑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하시면 되죠? X좌표와 Y좌표와 Z좌표를 전부 다 각각 빼고 제곱 빼고 제곱 빼고 제곱해서 더해주고 루트 씌우면 답이다, 그치? 맞죠? 예. 627번 풀어보세요. 자, 동그라미 일단 쳐놓고 계속. 자, 630번으로도 갑니다. 자, 우리 수학 상에서 동해방정식 평면좌표 하고 나면 점과 점을 줄게 거리 구해봐 도 있었지만 점과 점을 줬는데 미지수를 포함했어. 대신에 뭘 줘? 거리를 줄게. 그 미지수 구해볼래? 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치? 그게 몇 번이에요? 유형 3번. 유형 3번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627번 풀어보세요. 기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좌표 공간에서 XY 평면 위의 선분 OP가 자 이런 거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 따라가면 안 된다. 알았지? 알았지? 얘가 어디 있는 거야? 또 있죠. 떠 있어? 아닌데 여기 옆에 평면에 있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림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뭐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OP가 어디 놓여 있다고? XY 평면 위에 놓여 있다고. 그쵸? 네. 여기에 P가 놓여 있습니다. 요 면에 놓여 있다는 얘기지. 이런 보조선 하나 연하게 된 점선이든 그어주는 게 차라리 도움 될 거야, 얘들아. 알았죠? 난 일부러 그렇게 항상 그리면서 가기는 갔었는데, 전에는. 아무튼 몇 도? 45도. 자, 그리고 뭐예요? 길이 나오니? 어디 있어? 아, OP의 길이가 있구나. 마지막에. OP의 길이 얼마? 4. 자, 좀 이따 길이들 더 표현을 하러 갈게. 그 다음에 Q는 어디 있어요? Q. YZ 평면. 여기가 Y니까 이쪽 뒷면 여기 평면에 뭐하게 놓여 있습니다? Y축과 뭐하게 놓여 있습니다? 30도. 이루도록 놓여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에 뭐가 놓여 있다? Q가 놓여 있다. OQ의 길이 얼마예요? 이야, 너무 길다. 됐죠? 됐죠? 예. 그때 뭐 해주세요? PQ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에이, 이건 쉽다, 그치? PQ 길이 찾아보자. 뭐야? 입체 도형으로 생각하러 갈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얘 몇 콤마 몇이에요? 2루트 2 콤마 2루트 2 콤마 0이겠네. 맞지? 뭐 찾은 거야? 1대 1대 루트 2 찾은 거지. 맞죠? 직각 2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요거 찾으면 되겠네. 1대 루트 3대 2. 그럼 얘는 뭐예요? X축의 방향으로는 안 움직였어. 0,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루트 3만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점의 좌표 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끝나고 마지막에 PQ의 제곱이니까 루트 어떻게 해주면 되겠네? 풀어주면 되겠네. 맞죠? 예, 넘어갑니다. 옆으로 가자. 자, 유형 3번 안 합니다. 다음 장 유형 4번 5번 쪽으로 넘어가 보자.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활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설명해 주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게 아니야. 너희들 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런 거 할 줄 알잖아. 그치? 640번 보면은 두 점 A와 B에서 같은 거리만큼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여기서 미지수 어떻게 잡아야 돼?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0, Z좌표도 0. 그럼 P는 아니네. 그냥 그 점 몇 콤마 몇 A, 0,0 해놓고 나서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습니다. 근데 길이 같다라고 하면은 뭐야? 제곱 해도 같다. 그치? 즉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을 찾아주면 되겠네.
맞죠? 네, 이런 것들 지금 내가 설명 안 합니다. 자, 유형 6번으로 갑니다. 뭐예요?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 자, 수학상으로 돌아가 보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자, 수학상입니다. 선분의 길이의 합은 수학상에서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분의 길이라고 하면은 점과 점 사이의 길이, 즉 루트 더하기 루트다, 그치? 식으로 가능? 노? 무조건 그림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형 뭐 있었냐면 임의의 점이 있었어.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있었어요. 그 두 개는 어떻게 풀어졌었는지 기억나나?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A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어. B가 여기 있어. 그럼 P가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근데 길이 더하기 길이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P는 어디 있으면 돼? 그냥 선분 AB 위 아무 곳에나 있어도 상관없고 그 길이는 항상 뭐가 됩니다? AB가 됩니다. 맞나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있었고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 는 뭐가 된다? 그냥 선분 AB의 길이가 됩니다. 맞나요? 임의의 점일 때는 이렇게 구했는데 어떤 직선 위에 있는 P에 대하여는 어떻게 했었지? P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 직선에 대하여 뭐 해주세요? 두 점 중 하나를 대칭 이동해 주세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그러면 AP 더하기 BP의 합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둘 중에 하나를 뭐 해주세요? 그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거리를 쫙 일직선 거리를 찾아주면 그게 바로 미니멈이 됩니다. 맞나요? 기억나요? 근데 이제 어디로 이게 어디로 넘어와? 공간상으로 넘어와. 그러면 달라지냐? 아니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평면을 기준으로 평면 위를 돌아다니는 P에 대하여 거리와 거리의 합의 최소인지 X축 위를 돌아다니는 P에 대하여 이거인지, 물론 축은 3개가 다 있는 상태에서 그것인지에 따라 문제는 완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림 잘 판단하면서 가야 돼요. 자, 몇 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643번 기본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까? 643번 문제는 A라는 점이 있습니다. B라는 점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어떤 평면 위를 XY 평면 위를 돌아다니는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다. 맞니? 자, 그 녀석 어떻게 해주는 거야? XY 평면 위에 있는 P에 대하여 두 점들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어디에 있어? 두 점 다 아래쪽에 있잖아. 이것들이요? 아니 그거 그렇게 네. 뭐 이 새끼야? 이해 안 됐어요 순간적으로.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자. 우리는 XY 평면 위에 있는 어떠한 점 P에 대하여 뭐 해볼 거예요? 이런 거리의 합의 최소를 찾아보고 싶어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일직선상의 거리를 찾아주면 자동으로 답은 나옵니다. 알았죠? 그러면 A란 점은 일단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1, 1, 1이 되고 B는 2, 3,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누구 대칭 이동 시켰어? B 프라임. B라는 점을 평이동 시켰어요. 누구의 부호 바꿔줘요? 준희 씨? 네? 누구의 부호 바꿔주는 거예요, 준희 씨? 저 마이너스 4. 뭐야? 이게 마이너스 4. 그래, Z좌표. 그렇지? 그럼 뭐예요? 거리 합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내가 찾고 싶은 최소 값입니다. 맞나요? 얼마예요? 루트 빼자 3. 제곱하면 9. Y좌표 빼자 2. 제곱하면 4. 4 마이너스 1 빼자 5. 제곱하면 25. 됐나요? 얼마야? 루트 38? 이렇게 되겠네요.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은 4번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면 해봤으니까 너희들이 뭐 해볼래? 축 해볼래? 축? 644번 해보세요. 리모컨 어디 갔지? 답은 몇 번 나옵니다?
2번 5루트 2 나올 거다. 그치? A와 B 둘 중에 하나를 X축 대칭시킬 거니까 누구의 부호 바꾸면 돼? YZ의 부호를 바꾼 다음 움직이지 않은 점과 움직인 점을 뭐 해주세요? 거리를 찾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A를 이동시켰다면 A'과 B의 거리를 찾아주면 되고 B를 이동시켜서 B'을 구했다면 B'과 A 사이의 거리를 찾아주면 답이야. 답은 똑같아. 둘 다. 맞죠? 예?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으로 넘어가는데 좌표평면 위로의 정사형 뭐 이렇게 나오는데 647번 뭐예요?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점을 XY 평면으로 정사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정사형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 이거는 세타를 구하해서 가는 거니? 이거는 절대 아니지. 얘는 무조건 좌표로 접근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려간 점 두 개 찾아서 거리를 찾아달라는 얘기라서 얘는 설명할 게 없어. 그래서 648번은 오히려 뭘 물어보고 있니? 정사형의 길이와 원래 길이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오히려 코사인 세타를 찾아서 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로 하고 있단 말이야. 맞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면 내분점, 외분점 공식 나오는데 자, 내분점, 외분점 기본 공식을 까먹은 사람들은 유형 8번, 9번에서 연습 잘 하세요. 알았죠? 물론 유형 8번은 기본 공식, 유형 9번은 내분점, 외분점이 어디 위에 있다? 축이라던가 평면 위에 있다. 그럼 축 위에 있는 점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평면 위에 있는 점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예를 들어서 X축 위에 있으면 누가 0? YZ 좌표가 0. XY 평면 위에 있으면 누가 0? Z가 0. 그걸 가지고 미지수 마지막에 찾아달라는 얘기지 뭐. 알았죠? 예. 그러면 유형 10번으로 갑니다. 661번. 네 점 A, B, C, D로 만든 평행사변형 A, B, C, D. A, B, C의 좌표 줄게. B, D의 길이를 구해봐. 자, 얘들아. 평행사변형 어떻게 해야 돼? 수상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합니다?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대각선들의 중점이 뭐 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됩니다로 풀면 된다. 그치? 그래서 평사는 항상 AC와 BD의 중점의 좌표가 일치합니다를 가지고 D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주시면 돼요. 맞죠? 이것도 역시 언제 한 거야? 수학상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 말고 마른 모양. 마른 모는 어떻게 됩니다? 거기다가 수직까지 하다 추가하면 되는데 평면에서 수직 구할 수 있는 사람 손 없죠? 안 나옵니다. 평사로 끝나요. 또는 마른 모라고 하더라도 평사처럼 중점 일치 하면은 끝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알았죠? 예,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 졸라게 빵빵빵빵 넘어가는데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런 거. 668 봐봐야.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그림들 나온다. 그치? 자, 근데 일단 유형 11번 뭐야? 삼각형의 무게중심. 종학씨,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하라고 배웠었죠? 좌표로 접근할 때? 3분의 그렇지. 3분의 X 좌표들이 합, Y 좌표들은 Y 좌표들끼리의 합. 그러면 여기서는 Z 좌표는 Z 좌표끼리들의 합. 맞죠?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을 것 같다. 그치? 자, 근데 669번으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무게중심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오랜만에 나오는 거다. 그치? 수학상에서 무게중심으로 가면 내가 두 가지를 강조했어. 무게중심의 공식 강조 안 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어. 무게중심에서 강조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하나는 증명하는 방법. 좌표가 왜 그렇게 3분의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나요? 를 증명하는 방법. 뭐 해주면 돼? 2차식의 최대치에서 풀면 됩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잘 기억해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이 나오잖아. 맞죠? 네, X좌표들을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들을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이제는 공간이니까 Z좌표도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옵니다. 왜? 내분, 외분 이용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삼각형의 경우에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방법 뭐예요? 중선. 그러면 우리는 ABC에서 BC 쪽에 A에서부터 BC 쪽으로 중선을 그었다면 BC의 중점의 좌표 구할 수 있니? 네. 그리고 나서 뭐 해주는 거예요? 2대1이라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뭐 하러 가는 겁니다? 내분 공식으로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러 가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또 뭐로 넘어갈 수 있냐면 내부에 있는 한 점 P에 대하여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어디? 무게중심. 그거는 무게중심의 특징이기는 한데 그것도
나옵니다. 그게 아까 내가 말했던 뭐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왜? PA 제곱, PB 제곱, PC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들을 전부 다 제곱했으니까 루트 풀어버리면 2차식이 나올 거냐.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Z에 대한 2차식. 각각이 뭐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축에서 그게 3분의 어쩌고저쩌고, 3분의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증명 다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준희 씨 알겠죠? 저거 가끔씩 물어봅니다. 알았지? 물론 기하는 물어볼 시간 없어. 너무 쉬워서 안 물어볼 가능성이 커. 그냥 참고 정도만 하란 얘기야. 집에서 직접 하란 얘기는 아니고.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 자,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를 몇 대 몇 대 몇? 똑같은 B. 각각 다른 B가 아니라 똑같은 B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D와 E와 F라고 할 때 그때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됩니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알았죠?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요. 학교 시험에 이거 가끔 나왔었지, 수학상에서. 근데 그때 내가 뭐 조심하라 했었어? B가 하나라도 다르면 그게 아니야. B를 보는 게 아니야. B는 웬만하면 같게 줘. 물론 B가 다르면 뭐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무게중심 다 찾기 위해서 DF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근데 B는 똑같다라고 줘. 근데 대신에 페이크로 뭘 싹 바꿔버리게? AC, 그렇지. AC 딱 바뀐 순간 이거는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요거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AB, BC면 CA예요. 알았죠? AB, BC, CA 순환하는 꼴로. 알았죠? 예. 그러면 어디로 갑니다? 9방. 자, 9방에서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 자, 내가 너희들한테 풀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 673번 풀어보세요. 뭐라고? 673번 풀어보세요. 자, 몇 번이었죠? 73번이요.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 점으로 하는 직선, 구가, 여기까지. 지름의 양끝점을 준 구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뭐예요? 뭐 구할 수 있어요? 중심. 벤지름. 그렇지. 똑똑하구만. 됐죠? 그 상태에서 L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AB 사이의 거리가 주어졌습니다. 자, 다시. 구가 있어요. 어떤 구가 있어요?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는 1, 2, 0과 여기 뭐 있어? 마이너스 5, 8, 10과 두 개를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구가 직선 L과 어쩌고저쩌고 만나는데 일단 요거 둘이 연결시켜보면 뭐가 나와요? 지름, 벤지름. 맞죠? 중심의 좌표 얼마예요? 더해서 2로 나누자 마이너스 2. 더해서 2로 나누자 5. 더해서 2로 나누자 5. 마이너스 2, 5, 5라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 찾을 수 있어? 벤지름의 길이 찾을 수 있습니다. 맞죠? 바로 가자. 어차피 필요하니까. 둘이 뺍니다. 얼마예요? 3. 제곱하면 9. Y좌표 둘이 뺍니다. 얼마예요? 3. 제곱하면 9. Y좌표 뺍니다. 얼마예요? 5. 제곱합니다. 25. 얼마예요? 루트 씌워주면 43이야? 루트 43이래요. 자, 이렇게 벤지름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직선 L이 놓여있대. 어떻게 됐네? 길이가 6루트 2. 얘는 아니다, 일단. 그치? 얘보다 당연히 짧겠지. 맞죠? 그렇게 놓여있는 직선 L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해주세요? 너희들은 당연히 중등 기하로 돌아갑니다. 원을 자르고 있는 현에 대한 얘기 나오면 자동으로 뭐 그렸어? 보조선 이거 하나 긋지 않았냐? 구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가져야지. 맞지요? 요거 길이 얼마예요? 루트 43. 굳이 노란색이랑 평행하지 않아도 어차피 성립하는 거니까 항상. 요 얘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뭐 AB의 길이 또 나와 있었구나. 여기가 A, 여기가 B. 그 길이 얼마예요? 6루트 2. 요거 길이 얼마예요? 3루트 2.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구의 중심으로부터 ABC구나. 미안. ABC의 넓이. 구의 중심을 C라고 할 때. 끝났다, 그치? 그럼 뭐 해주면 돼? 삼각형. 어떤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맞지요? 에이, 그럼 끝났네. 뭐 찾아주면 돼? 요거.
맞지? 네. 43에서 3루트 2 제곱하면 얼마야? 18. 43에서 18 빼면 얼마예요? 25. 얘 길이 얼마예요? 5이야. 그럼 넓이 얼마예요? 얼마? 15루트 2그. 30루트 2 누구야 방금? 2분의 1배 아는 사람 누구예요? 모르겠습니다. 아, 새끼 너구나. 그럼 일단 답은 뭐예요? 5번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몇 번 별표? 675번이죠. 별표 치세요. 아이고, 자, 675번 한번 풀어볼래요? 진짜 풀기 쉽겠다. 너 기하입니다. 기하는 뭐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기하들이 종합체. 맞지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x제곱 y제곱 z제곱 무슨 공식? 어떤 방정식? 그치. 9. 어떤 도형? 이렇게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9. 어떤 건데? x-2의 완전제곱식, y-1의 완전제곱식, z-4의 완전제곱식 상수항 맞추자. 현재 얼마예요? 21다, 그치? 원래 20이었어. 뭐 더했네? 1. 우변도 1 더했다 치자. 그러면 센터 중심의 좌표 얼마예요? 2,1,4예요. 벤질의 길이 얼마예요? 1짜리예요. 근데 그걸 어디로 내렸대? xy 평면으로 뚱 내렸대. 그럼 뭐야? 위에서 바라본 그림자.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림자 어디로 중심이 가 있겠니? 중심? 2,1로 가 있겠다, 맞니? 자, 그림 너희들이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됐죠? 네. 자, 여기로 중심에 가 있습니다. 벤질은 얼마짜리? 그림자도 똑같이 1짜리. 맞네? 네. 9도, 원도 둘 다 반지름 1짜리다,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해주세요? y는 mx라고 하는 xy 평면에 있는 원이 뭐 하도록? t와 접하도록. 저 원과 접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됐나요? 원의 접선, 기본 공식이 뭐라 그랬어? d는 r. 그렇지. 됐죠? d는 r. 중심 몇 콤마 몇? 2,1로부터. 맞죠? y는 뭐? mx까지의 거리라고 평면상에서 얘기로 시작하면 끝나겠네. 맞나요? 그럼 거리 찾으려면 뭐 해주세요? mx-y는 0. 됐니? 거리 찾자.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2,1을 넣어봅시다. 뭐예요? 2m-1의 럴대값. 그게 얼마예요? 그렇지. 1. 됐죠? 그럼 양변을 이거 넘어가서 양변을 뭐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되고, 좌변 제곱해주면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우변 제곱해주면 m제곱 플러스 1 넘어갑시다. 3m제곱에 마이너스 4m이 얼마예요? 0이에요. m은 0이 되거나 또는 얼마예요? 3분의 4가 되는데 문제에서 0은 아니라고 되어 있다, 그치? 그럼 답은 뭐? 3분의 4가 되겠네요. 어때요? 정말 쉽죠? 수학 상 도형 또는 중등 도형 중3 2학기 기말에 했던 원에 대한 얘기들, 그치? 당신은 나랑 했잖아요. 기억나죠? 접평각하면서 막 그때 고등수학 배우고 싶다고 했던 그날. 기억하겠어요. 내가 기억을 해요. 너무 신기했거든. 이게 중3인가? 외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하는 게 그때는 참 순수했었는데. 순수의 정의가 바뀌었어? 유형 13번으로 갑니다. 으아! 맨날 막 수업 끝나고 쌤 빨리 고등수학 하고 싶어요 하면서 막. 근데 내가 미쳤었지. 야, 근데 실제로 하고 나서 더 좋아했잖아. 뭘 미쳤었지. 네. 가자. 676번. 근데 진짜 너네 학년은 근데 내가 처음에 너 한 명 데리고 시작하고 이랬었는데, 그지? 거였죠. 중쌤이랑 중고수학은 중등수학은 안 했지. 중학교 때 나한테 오긴 왔지만 고등수학을 배웠지. 저 혼자 그러면 아니죠? 중등수학? 아니야. 아니야. 근데 중등수학은 너네가 처음은 아니다. 덕서에서도 했으니까. 평내에선 너네 학년에 너랑 소빈이랑 유진이가 다지. 윤섭이 얼굴도 기억도 안 나요. 윤섭이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윤소빈? 이름은 꼭 글자 하나. 그건 좀 심하다. 진짜 머리 없어요. 그건 좀 심하다. 이게 종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종아가 공부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사회성이고 있잖아. 사람을 기억을 하기 제일 좋은 게 사실 얼굴,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란다. 근데 얼굴이 기억 안 난다? 미쳤나 봐. 676번으로 갑니다. 자,
무슨 원이 생각나나요? 그렇지. 자취 문제에서 나오는 녀석들 다 똑같아. 근데 독특한 두 가지는 기억합시다 라고 했어. 그게 뭐였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왜 기억을 해두라고 했냐면 자취처럼 보이지만 자취가 아니게 푸는 거라 그랬고, 뭐 혹시 나올 수 있으니 얘기는 해줄게.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녀석이 있었어. 그 녀석은 자취처럼 보이지 않는데 자취처럼 풀어줘야 돼요.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하면서 풀어줘야 돼. 물론 기하에서는 직선이 사라졌으니까, 공간동에서 직선이 사라졌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나올 테니 일단은 패스를 하긴 하는데, 원에서 뭐야?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그게 뭐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그러면 구는, 아폴로니우스의 구는 존재하지 않지. 근데 그것처럼 풀면 돼. 자, 다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라고? 아폴로 니오스 우스인가? 의 원. 사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이상할걸? OUS일걸? 그래서 니오스라 하는 사람도 있고 OUS, 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걸? 근데 니우스 해놓으면 되게 대한니우스 하면서 옛날 사람 같아서 난 니오스라고 하거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두 점으로부터 A와 B로부터의 거리에 B가 M 대 N, 뭐 일정하다는 얘기지. 인 점들의 자취라고 나와요. 근데 너희가 실제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자취처럼 푼다? 그것도 가능하긴 하지.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 있기는 해. 근데 아폴로니우스 원 수학상에서 이미 물어봤는데 또 물어볼까? 그건 아니겠지. 증명으로 물어본 건 아닐 거야. 그러면 뭐로 넘어가시면 돼요? M 대 N 내분점과, 그렇지, 외분점을 뭐 하는데? 일단 구해야지. 근데 그게 뭔데? 그렇지,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입니다. 아까 나왔었잖아. 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지면 뭐 하는 겁니다? 중심도 반지름도 다 찾을 수 있고, 즉 구가 나오는 거거든. 으로 하는 원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제 Z좌표가 추가되다 보니 그냥 구에 대한 얘기로 갈 뿐이야. 알았지? 676번은 그래서 좌표지만 좌표처럼 푸는 게 아니라, 자취지만 자취처럼 푸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분점의 좌표 찾고 외분점의 좌표 찾고 중점을 찾아서 원의 중심으로, 구의 중심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점으로부터 하나, A든 B든 아무 데나 한쪽으로의 거리를 찾아서 뭐 해주는 거예요? 반지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알았죠? 넘어가도 되겠죠? 예, 677번 별표. 자취는 오늘 설명 안 합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 풀이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았죠? 678번 별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취는 이제 너희들이 먼저 고민을 해봐. 물론 내가 정리해줘야 돼.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먼저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풀어봐. 책 풀이는 봐봤자 크게 도움 안 될 거야. 자취는 도움 안 될 거야. 보면 이해는 되는데 어차피 너희들 걸로 만들기 힘들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좌표 평면단은 좌표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원 축에 접합니다. X축에 접합니다. 어떻게 했었어? 원 수학상에서 준이? 기억나니? X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 평면좌표에서 어떻게 했었어? Y좌표랑 반지름을 연결시켜줬어요. 중심의 Y좌표가 양수면 그냥 그대로 반지름 쓰면 되고, 음수면 절대값 붙여서 또는 마이너스 붙여서 반지름을 써주면 된다. 그치? 기억나? Y축에 접하면 X좌표를, 그치? 중심의 X좌표를 반지름으로 썼어. 그러면 아니야, 뭐 여기까지 됐지요? 됐지요? 그러면 역시 또 뭐야? X축에 접하면 X좌표야 Y좌표야? Y좌표. 반대다, 그치? XY 평면에 접하면 어떤 좌표를 반지름을 사용해주면 되겠어? 그렇지.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 XY 평면에 놓여있는 구는 얼만큼 떠있겠니? 당연히 반지름만큼 붕 떠있겠지. 맞죠? 근데 그 반지름이 뭐예요? 중심의 Z좌표가 되잖아. 맞죠? 그럼 YZ 평면 밀리면
중심에 무슨 좌표? YZ 평면이면 YZ 평면에 접하면 X좌표 ZX 평면에 접하면 무슨 좌표? 중심의 Y좌표를 반지름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음수면은 양수를 바꾸면 되고 양수면 그대로 쓰면 돼요. 알았죠? 그럼 다시 질문. X축에 접하면 그렇지. Y와 Z 두 좌표가 모두 관여합니다. 어떻게 관여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얘가 뭐예요? 아이씨, 너무 좀 그렇다, 그림이. X축 이렇게 놓자. 알았죠? X축 이렇게 놓자. 9가 이렇게 접해 있어요. 맞나요? 뿅. 여기가 뭐예요? 맨주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 나면은 되게 헷갈리지. 아까처럼 다시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 접하는 것처럼 그려놓으면 오히려 헷갈려.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접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치? 중심이니까 여기. 아, 나 뭐하냐 지금 자꾸 그림 이상하게 그리고 있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렇게 접합니다. 어떻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무슨 좌표가 관여하고 있죠? Y좌표와 Z좌표가 빗변의 길이만큼 관여하고 있습니다. 맞죠?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구해주는 거예요? X좌표와 Z좌표를 가지고 빗변의 길이로 찾아가는 겁니다. 맞나요? 자, 몇 번 풀어보냐면 682번 풀어보세요. 682번 하기 전에 679번, 681번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679번을 보면 어떤 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1, 2, 1을 지난다라고 하고 있다. 그치? 근데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동시에 접합니다. 우리 원 할 때도 이런 거 있었지 않니?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를 가지고 아까처럼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를 반지름과 연관. 그 다음에 뭐예요? Y축과 접하면 X좌표,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연관시켜줍니다. 맞죠? 근데 동시에 접하면 뭐 하라 그랬어? 둘 다 연관되는데 하나는 A인지, R인지, 하나가 마이너스 R인지. 좌표들의 R과 마이너스 R 뭔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치? 즉,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라고 했었어.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679번도 어디 쪽에서 접할 수 있는지를 먼저 다시 한번 잘 봐야 돼. 근데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이 세 개의 평면과 뭐 하게 된대요? 모두 다 접하게 된대. 자, 그러면 X, Y, Z 축들에 의해서 이 평면들에 의해서 공간은 총 몇 개로 쪼개지니? 몇 개로 쪼개졌니? 8개로 쪼개진 상황이다. 그치? 근데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 1, 2, 1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마이너스 1, 뒤쪽 2, 오른쪽 1, 위 요쪽 공간에 존재하는 상황 아니니? 근데 XY 평면에 XY, ZX, XY, YZ, ZX 평면에 3개 모두 다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몇 몇으로 잡을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마이너스 R, R로 잡는 거야. 그리고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R이라고 잡아주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마이너스 1, 2, 1을 지난다 라고 하지만 R 값 나올 거야.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맞죠? 네. 근데 R은 당연히 양수. 근데 두 개가 나온대. 둘 다 양수인가 보다. 뭐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681번은 X축, Y축, Z축과 동시에 접합니다. 그럼 X축과 접한다 해서 식 세울 수 있고 Y축과 접한다 해서 식 세울 수 있고 Z축과 접한다 해서 식을 세울 수 있겠다. 맞니? 요거는 너희들이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681번 별표 하나 쳐놔봐. 682번은 사실 이거는 깔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냥 계산이 좀 그래. 내가 문제를 잘못 냈어. 이걸 먼저 풀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일단 XY 평면에 접한대. 그럼 방정식 어떻게 세워줄 수 있어요?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 하나랑 접하니까 일단 다 다르게 했어. 반지름 뭘로 잡으면 돼요? A제곱이야, B제곱이야, C제곱이야? C제곱이다. 그치? XY 평면과 접하니까 C제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나서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이걸 뭐 한대? 지난대. 미지수 3개, 식 몇 개? 2개. 식 하나에 대한 얘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예. 0,0,2를 지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쓴 거 바로 갈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뭐예요? c-2의 제곱. 맞니? 는 c제곱. 어머, c제곱 사라지면서 a제곱 b제곱 c에 대한 식 나오고, 두 번째 0,1,1을 지납니다. 그럼 뭐예요? x가 왜 나와? a제곱 b-1의 제곱 1-c의 제곱 는 c의 제곱. c제곱 c제곱 또 사라지면서 c는 1차씩 나옵니다. 여기 a제곱 b제곱, 여기도 a제곱 b제곱. 둘이 뭐 해봐? 빼봐. 맞아? 그럼 뭐가 나오죠? b와 c에 대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2b 더하기 c 마이너스 2c 아닌데 2b 더하기 2 마이너스 2c는 0이 나온대. 그러면 선생님 b가 뭐네요? c-1입니다 라는 식을 찾은 거야. 그리고 나서 대입하는 건데,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야,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의 최대최소, c의 최대최소, c의 범위 찾고 싶은 거거든. 맞아? b 대신에 c-1을 넣어봐.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대신에 c-1의 제곱. 맞죠? 더하기 마이너스 4c에 플러스 4는 얼마? 0 나옵니다. 지금 c제곱 사라진 거야. 다시 얘 때문에 생기긴 하지만. 그치? 가자. a제곱이 뭐예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4c 플러스 6c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5. 그 녀석의 값을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x제곱이 어때? a제곱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냐? c의 범위 찾으면 끝납니다. 이거야. 그렇게 막 썩 좋거나 깔끔한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알았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접근해 주세요. 알았죠? 그냥 나는 여기서 포인트를 여기로 잡고 싶어. 요거. 특히 누구? 요거. 요거 좀 포인트 맞춰가지고 식 세우는 거. 알았니?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몇 개 문제. 유형 15번, 유형 17번, 그 다음에 유형 18번. 세 개로 가는데 유형 15번은 셋 다 그냥 빨리 진행하고 마칠게요. 유형 15번은 뭐 생각해주면 되냐면 접선의 길이 뭐야? 이겁니다. 맞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다? 접선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러 가는 겁니다. 알았죠? 반지름과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누구? 유형 17번. 구와 좌표 평면의 생기는 교선. 이건 뭐예요? 구야, 구. 구가 있어요. 평면이 있어요. 교선을 찾아주세요. 길이를. 그럼 뭐 하러 가는 거야? 교선. 이렇게 생겨있는 상태다. 그치? 네. 아이씨. 자, 그러면 너희들은 뭘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마치 원에서 현의 길이 찾았던 것처럼, 원에서 현의 길이 찾았던 것처럼 뭘 찾아주면 돼? 중심에서 여기까지. 아이고. 중심에서 여기까지. 중심에서 여기까지. 뭐?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가서 찾아주면 되겠네. 근데 이 길이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야? 빨간색의 반지름의 길이. 그치? 얘를 찾고 싶은 거야. 뭐 필요합니다? 요거. 중심으로부터 평면까지 거리. 그 평면은 대부분 XY 평면이거나 YZ 평면이거나 ZS 평면이겠지, 너희들은. 그치? 다른 평면들 줄 수 없잖아. 평면의 방정식 안 배웠으니까. 맞죠? 물론 조금 머리 써서 Y는 3이라는 평면.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해. 아무튼 요 거리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공식이 아니라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얘 찾고 얘는 구의 반지름 찾고 가시는 거예요. 알았죠? 수상에서 했던 또는 중등에서 했던 뭐랑 비슷한 거? 원의 현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누구 남았습니다? 최소거리, 최단거리. 뭔 소리야? 최단거리, 최대거리. 최소거리, 최대거리. 이거다. 최소거리, 최대거리. 수상으로 갑니다. 어휘력이 좀 낮아요, 내가. 수상으로 갑니다. 자, 최대 최소. 어떤 최대 최소? 원. 지금 분필이 다 돼가지고 이게 짧아서.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원에 이르는 거리까지의 길이의 뭐? 최대와 최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봐.
기하에서도 물어볼 수 있겠지. 당연히. 뭐? 구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9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뭐야? 결국 중심 지나도록 하면서 요때 최소 최대. 이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너무 쉽잖아. 이 되겠냐? 안 된다. 그러면 기하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뭘까? 이거요? 아니요. 기하에서는 어떤 그림을 낼 거냐면, 이것도 지워도 되지? 기하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평면이 있어요.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고 평면은 구와 만나고 있어. 구와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까지의 거리 중에 최단거리, 최대거리. 이걸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아까 저거 한 거. 요거. 찾을 수 있다, 그치?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저 원의 중심으로 쫙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이 평면을 놓고 보면 원과 원 밖에 있는 점의 거리의 최단거리, 최대거리. 뭔 소리야? 최소거리, 최대거리 구할 수 있다, 그치? 그걸 이용을 해서 얘가 최소면 누구도 최소야. 얘도 최소가 되는 거지. 맞아요? 얘가 최대면 누구도 최대가 되는 거지? 요것도 최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항상 직각인데 이 거리는 일정하거든. 맞니?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너무 오버됐다. 라떼했어요. 잘 가요. 자, 오늘 기하는 개념 설명만 좀 많이 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문제 푸는 건 너무 수학 상이랑 많이 겹쳐서 그래. 피타고라스 잘 기억하고 수상 내용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얼른 조심히들 가세요.